그 야고보서 3장 읽을게요, 저희들.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읽겠습니다. 1절에서 18절까지니까 뭐 잘 안 들리는데요. 이상하게. 야고보서 그래요? 마이크를 조금만 올려주시죠. 야고 최근 다 올렸는데 이제 들리시나요? 예. 잘 들려요? 헬로. 예, 그저 아까 순간적으로 잘 들렸는데 지금 또 조금 죽었네요. 그래요? 이게 지금 맥시멈인데 어떻게 된 건가? 예, 이제 잘 됩니다. 오케이. 네, 야고보서 우리 송 집사님부터 읽어 주시죠.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보자 5절까지 읽으세요. 그게 제일 낫겠네. 간단간단해. 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다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허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네, 독고 장로님 6절부터 읽어 주시죠. 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또 마지막까지 우리 송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하루 또 지내실 때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보자. 저희들 여러 가지 좀 각자 지난주와 나눈 거 나누시고 또 우리 상의할 거 있으면 또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독고 장로님 나눠주실 게 많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들어오셔서. 뭐 사람들 다 살아가는 게 뭐 항상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네. 특별히 뭐 저라고 해서 더 많을 것도 없고요. 네. 하지만 일단은 제가 이제 뭐 교회 일 이외에 제가 개인적으로 맡고 있는 우리
한인 사회에 우리 중서부 한인 사회에 이제 장학생 선발하는 그러한 과정이 이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요강을 이제 준비해 가지고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각 지역 한인에 이제 하다라는 그러한 우리가 회의도 있었고 또 각 지역 한인 사회마다 이제 연말 송년 파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것도 서로 의논해서 어떻게 이제 한다고 하는 각 지역 한인회에서 이제 올려보내는 뭐 그러한 미팅도 있어서 네.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이제 어느 지역에 이번에는 참여할 것인가 하는 것도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아마도 이번에 송년 파티는 우리 캔사시티에서 한번 참여를 하고 네. 켄터키 지역을 가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지금 있습니다. 네. 까지는 확정된 건 아니고 이제 그런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고 뭐 상록회는 공문을 받으셨겠지만 이제 11월 26. 마지막 주말에 네. 상록회 이제 송년 행사를 하려고 네. 그렇게 이제 준비하고 뭐 약소하지만 이런저런 많은 선물을 또 작년처럼 준비하고 이제 올해 2회째로 맞이하는 송년 행사가 되겠죠.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저는 또 중서부 한인회가 13군데라고 그랬나요? 지난번에? 13개 주 17개 한인회입니다. 아, 13개 주에 17개. 예. 17개구나. 오케이. 어떤 지역에는 그러니까 그렇죠. 지역마다 좀 큰 지역이 있으면은 더 많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리고 이제 네. 예. 장학생은 몇 명이나 할 수 있나요? 장학생은 이제 기본적으로 한 한인회에 음. 한 한인회에 1명에서 2명, 어, 많으면 2명. 그 대상자가 정말 모든 기준에 확실하다 그러게 되면 2명. 그래서 이제 장학생을 선발하는 그 과정에는 저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네. 기준만 마련해서 전달을 해주고 네. 별도의 우리 음. 임원들과 관계없는 장학위원회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거를 구성해 놓고 네. 또 어느 지역에 사람을 보게 되게 되면 사실은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발 과정에서. 네. 그래서 명단의 이름과 지역을 음. 이제 다 그거는 가린 상태에서 네. 기준만 보고 선정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음. 그거는 제가 이제 이 지역에서 2003년도, 2005년도까지 한인회장을 할 당시에도 네.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저는 관여하지 않았고 네. 전혀 관계가 없는 분들을 제가 위촉을 해가지고 네. 그분들한테 선발을 해달라 했고 또 그렇게 할 때 제가 모든 걸 가리고서 이제 개인적인 신상은 가려진 상태에서 그 자료를 남겨줬어요. 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선발된 사람을 그대로 그 당시 장학생 3사람을 선발했던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떠한 이 지역 한인회장한테 쏠림이 없고 또 네. 지역 한인회장 역시도 음. 이제 그러한 선발 기준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네.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위촉을 해서 선발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지역이나 되니까 적어도 13명은 될 텐데 그러면 그 어떤 없는 대상 지역도 있죠. 해당이 안 되는 지역도 있죠. 그렇구나. 그거는 학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대학생인가요? 중고등학생 어떤 기준이 기본적으로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는 친구들. 고등학교 이제 대학 갈 네. 친구들 대학 진학생. 네.
무슨 왜냐면 이제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이런 기회에 이런 것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 그 기준이 어떻게 되고 대상이 누군가 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래서 최대 20명까지 해서 음. 1인당 500불이요. 1인당 500불. 오케이. 연말이니까 또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죠. 또 원래 장학금이라는 거는 커서 좋은 게 아니고 네. 작은 것들 500불, 1000불 이게 다 귀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이 격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땐 별거 아닌 돈인데 음. 그런 것들을 열심히 본인이 노력을 해서 2개, 3개, 4개를 모으면 네. 그것이 큰 도움이 되죠. 그렇죠. 맞아요. 어쨌든 귀한 일을 하세요. 어쨌든 이런 것이 또 이렇게 누가 안을 제시하고 또 지역에서 또 이렇게 이런 행사를 통해서 또 서로 한 마음이 돼서 또 뭉치고 또 그런 어떤 목적이 있어야 또 조직이 움직이니까 대단히 귀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기준의 조건 중에서도 이제 한인 사회에 이 젊은 친구들이 발란티어로 움직였다든지 네. 아니면 그 부모님이 한인회에 음. 도움을 주거나 한인 사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러는 사람은 그 가정은 가산점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한인 사회의 인발구가 돼서 네.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하는 그 정신이 음. 있는 사람이 성적 기준이 똑같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가산점을 얻음으로써 네. 더 유리한 위치에 오르게 되죠. 근데 맞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독고장님 말씀하시니까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게 주는 자, 또 베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줄 수 있다는 것, 그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그 줄 수 있다는 마음과 그런 여러 가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받는 사람은 금액이 어떤 금액에 불구하고 자기가 또 선발됐다는 것과 또 인정받았다는 것 때문에 굉장한 격려와 그런 것이 될 것 같아요. 또 도전도 되고 또 감사하고 그런 여러 가지를 느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송익사님 잠깐 말씀해 주실까요? 예. 에, 저는 이 캔사스 시니어 선교하고 그 선교회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됐기 때문에 모임 때마다 우리 지금 선교회 진행 상태에 대해서 자꾸 네,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게 되는 잘 들립니다. 예, 되는데 지금 이곳에서 텍사스 시니어 선교회 그 준비위원회 발족 거기 지난 7월에 시작해서 네. 벌써 한 5개월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또한 거의 10여 차례 모임이 있었는데 일단 내년 7월을 목표로 회원 모집을 힘을 쓰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우선 그 우리 준비위원장님께서 그 SNS 텍사스 시니어 선교회 그 추진 방향과 또 단기, 중기, 장기 계획서를 이게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계획서를 중심으로 힘을 모으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 그래서 상당히 예상보다 맨 처음에는 힘들다고도 생각했는데 네. 이 일이 인내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네. 우선 우리 준비 모임으로 모인 분들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 계속 추진할 수 있는 네. 의지가 있어서 그래도 희망적입니다. 네. 그렇죠. 그분들도 그 니드가 시니어 선교회가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을 아시니까 계속 모이시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예. 어쨌든
인내를 가지고 쭉쭉 진행하셔 갖고 예. SMS도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이런 불씨가 돼가지고 네.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 텍사스 지역이 넓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여기 뭐 저기 뭐 달러스, 휴스턴, 샌안토니오 뭐 이렇게 이거 워싱턴 이런 지역이 좀 이렇게 큰 비전으로 봐서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음. 은퇴자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네. 이렇게 기능별로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항상 그 어느 때 뭐를 갔다 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스탠바이 그분들 나름대로의 그 어떤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저번 때 우리 도미니카 갔다 왔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차량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무슨 평생 동안 그 저기 메케닉으로 일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끼리 한번 모여서 네. 항상 스탠바이해서 그분들이 모여서 뭐 그쪽에 가서 차량 정비를 한 일주일 하고 일주일 해드리고 온다든지 이런 좋죠. 이런 기능별로 네. 또 집을 모아서 창고라도 짓는 선교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음. 또 목수나 뭐 여러 가지 그 플러밍 그런 걸로 저 평생 그 기술을 쌓으신 분들끼리 또 이렇게 뭐 기능 하여튼 그런 기능별로 모아갖고 그분들의 채널이 되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려면은 언제가 될지 하여튼 우리가 못하면 뭐 또 다음 사람이 또 이어서 하겠죠. 하여튼 막상 시작하면 또 예. 잘 될 수 있어요. 예. 근데 좀 이렇게 가는 길이 그렇게 좀 인내를 가지고 계속 기도 중에 하나님 뜻인지 한마디 살펴가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래도 열심히 해주시니까 감사하고요. 제가 그 우리 저기 저 계획서 한번 우리 저 위원장님이 한 거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면은 제가 뭐 고맙겠습니다. 컴퓨터냐 뭐 하든 보고 또 예, 우리 또 SMS한테 저도 좀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런 분들하고 또 미팅 있을 때 또 그분들이 또 이렇게 화상으로 초대해서 같이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이제 때가 되면은 좀 글쎄 한몇 달 전인가 한 두 달 전에 우리 우은규 목사님께서도 캔사스시티 선교회도 좀 개념을 좀 확대 개념으로 좀 글로벌한 그런 개념으로 한번 앞으로 비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글쎄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 좀 그런 얘기하기는 좀 이르지만은 그런 가치도 어떻게 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지 저도 그렇죠. 맞아요. 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적으로 모이는 건 지역적으로 모여도 또 활동하는 액티비티는 다른 것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예, 저희도 생각에 내년 3월에 그 과테말라 가는 우리 이문홍 장로님, 이문홍 장로님 의료 선교 가시는데 그분은 보름 정도 가신대요. 그래서 제가 이문홍 장로님한테 말씀드리기를 내년에 장로님 가실 때 우리는 뭐 우리 팀들은 아마 7박 8일 정도가 마땅한 것 같은데 우리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내년 초에 이제 이문홍 장로님 스케줄 나오면 같이 이렇게 합류하는 거에 대해서 뭐 몇 명이 하시는 거죠. 우리 팀에서. 왜냐하면 우리 밥 장로님도 수지침 놓고 이렇게 또 선교를 또 하셨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같이 이렇게 몇 명이 같이 조인해서 가면 또 우리 과테말라에 대한 그 지역도 알고 또 활동도 또 참여하면서 이렇게 서로 도움이 되니까 어떤 한 지역에서 뭐 굳이 한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조인하고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예, 예, 예. 그것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하여튼 뭐 몇 명이 돼도 그냥 시작하면 돼요. 그냥 시작하면 예, 우리 여기 독고 이제 좀 궁금한 게 있으면 독고장한테 여쭤보시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예. 또
덕구 장로님은 뭐 여러 가지 그 사회적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히 저는 그런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포섭한다는 건 좀 이상한데 같이 협력을 구하나 그렇죠. 그런 방법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좀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우리 목사님이나 독고 장로님이 좀 충고를 조언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읽기 시작하면 이제 정신없이 바쁘실 거예요. 자, 우리 우사모도 좀 나눠주시죠. 저는 지금 자다 깨서 이렇게 정신없이 앉아 있어요. 다들 자다겠지 뭐 지금. 다들 그렇습니다. 다 자다 깬 사람들이에요. 자다겠지 뭐. 맞습니다. 예. 제가 저 코로나를 4번이나 걸렸어요. 이번 여행 끝나고 오다가 LA에서 아는 분을 만났는데 내가 코로나 걸렸었다가 방금 났는데 자기가 낫기 때문에 왔다고 그러면서 밥 먹을 때도 이렇게 한 자리를 띄고 옆에 따로 가서 앉아 계셨었는데 뭐 생각 없이 그래 다 나셨지 그러면서 이제 한 차를 타고 가고 오고 했어요. 그분 차로 라이드를 해주셔서. 그랬는데 여기 캔사스 와서 다행히 아무도 안 만났었죠. 근데 한 3일쯤 지났는데부터 이렇게 왼쪽 목 전체가 아니고 요쪽 조금 어느 부분이 이렇게 목이 좀 안 좋지? 그냥 그러면서 한 3일을 지났어요. 근데 그 4일째 되는 날부터 막 몸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독감 걸린 건가 뭐지? 그러면서 저희 아들한테 야, 나 지금 이런데 어떠니? 뭐 먹어야 되니? 그랬더니 아이고 코로나 걸렸네. 코로나 검사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3번이나 걸렸어. 뭐 델타니 뭐니 오는 것마다 다 걸렸어. 근데 뭘 또 걸리니? 그랬더니 그래도 코로나야. 검사해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키트 있던 게 있어서 설마 그러고 했는데 진짜 2줄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는지. 그러면서 저희 아들네 집에서 저희가 3일을 자고 왔는데 그분을 만나고 그리고 밤에 같이 저녁 먹고 그러고 왔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다행히 아무 이상이 없고 그래서 우리 아들 얘기는 엄마가 그 비행기 타고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걸렸나 보대요. 근데 사실 그 얘기를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며느리가 워낙 까칠해가지고 그래서 비행기에서 걸린 걸로 됐는데 그럴 확률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후유증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차 적응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그 테라플루 먹으라 그래서 테라플루를 먹고 이렇게 하고 지금은 많이 좋아져 있어요.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블루크로스 블루실드에 저희가 들어있는 그 건강보험인가 거기 들어있는 데를 방문하게 됐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저희 페이스북에 그 플랜 G가 89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랜 G는 정말 저희들이 어떤 상황이 와도 돈을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모든 거에서. 그래서 어머 이거 제가 처음에 65살 됐을 때 그때에만 가입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상태가 참 심장이니 뭐니 안 좋았을 때라서 그럼 이걸 들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한 달에 거의 250불 이상 되는 걸 들었었어요. 플랜 G라고.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 아들한테 먼저 보여주고 이런 게 떴는데 이거 들면 좋겠니?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LA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건강보험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해라.
굉장히 돈이 많이 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걸 한번 들어보러 가야 되겠다 그러고 어저께 남편이랑 갔었는데 거기에는 그 담당자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나이로 들으려면 뭐 230불인가 얼마를 내야지 되고 그런 거 없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가 그냥 지금 현재 현상을 유지하기로 하고 왔는데요. 좀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페이스북에 있던 게 그 세일즈하는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복잡한 걸 싹 빼고 피해 나갈 길을 마련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일단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낚시하는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도 없고 캔사스라는 말이 없고 그냥 뭐 블루크로스 블루쉴드 이렇게 해갖고 그냥 나온 그런 선전물이었는데 이제 그래갖고 이제 각자 오면 사람마다 상황이 다 틀리잖아요. 당신은 이래서 뭐 이거는 안 되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세일즈하는 거였나 봐요. 저희가 거기 낚일 뻔한 거죠. 그것 때문에 갔던 거죠. 낚인 건 아니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메디케어에서 플랜 D는 처방전 그 보험 아닙니까? 그만 플랜 D를 하면은 처방전은 그대로 그 무료로 이렇게 약을 받을 수 있는 그거로 알고 있는데 잘못 플랜 알고. G요, G. 플랜 D. G, 걸할 때 걸. G. 뭐 그런 게 하여튼 있나 봐요. 있는데 플랜 여기 G도 있군요. 그건 몰랐네.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이런 게 있냐고. 음. 전문가 담당자가 뭐 없다는데. 근데 어느 주라는 말이 없어요 거기에. 원래 플랜 A, B, C, D면 다 커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G라는 게 있군요 또. 모든 게 커버되는 그런 편안한 거를 이제 찾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눈에 띄니까 우리가 왜냐 1년마다 한 번씩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 플랜을. 이때 11월 달에 바꾸거든요. 되게 이때 시즌이 요 시즌만 돼요. 그게 그래서 갔었는데 그게 여기 캔사스는 없는 거더라고요. 다른 지역 같으면 또 모르겠어요. 여기는 아니, 근데 마침 저희 아들이랑 이제 이번에 가서 얘기를 하면서 그 의료보험 그거를 얼마를 어떤 걸 들고 있는지 잘 살펴보라고 그러면서 그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돈이 엄청 들어간대요. 그렇다고 그런 거를 잘 해놓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 좀 알아볼게 그랬는데 마침 그게 뜨고 카이저 보험에서도 그 자기네랑 컴페어 해보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이름 넣고 뭐 넣고 다 하라고 그래서 이거를 해볼까 그랬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블루크로스 블루실드에 들어있으니까 여기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게 참 괜찮은 것 같다 했는데 그 플랜 G가 그래서 이제 플랜 G가 이런 게 있다고 떴다 하면서 아들한테 보내줬더니 걔가 진짜 이거 좋은 플랜이라고 그러면서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그래서 갔거든요. 근데 담당자가 없대니까 너무 황당했어요. 어저씨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걸 또 카피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없대는 거예요. 참 제가 아직도 좀 믿기지가 좀 않는데 도대체 어떤 게 맞는지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 다 났어요. 이 캔사스 여기에 고생하셨습니다. 카이저 보험이 있나요? 있어요. 난 카이저 보험 못 들어봤는데. 여기 카이저 보험 들으신 분도 있어요. 그럼 거기서 뭐 다시 알아보면 되겠지. 뭐 알아보고 비교해 보면 되니까. 저는 난 카이저 카이저가 있는 건 아는데 캔사스 카이저가 있는 건 잘 모르겠어. 강로님은 뭐 드셨어요? 저희는 이제 블루크로스 블루쉴드에서 그게 이제 프라이머리 됐다가 지금은 이제 세컨다리가 됐죠. 프라이머리는 이제 역시 뭐 메디케어 그렇죠. 네. 네.
어쨌든 다들 여기서는 주로 블루크로스 블루실드가 이쪽 지역은 센 것 같아요. 이쪽 쪽은. 근데 하여튼 뭐 아니 근데 거기에도 그 플랜이 되게 많더라고요. 다양한 플랜을 우리가 들 수 있더라고요. 어저께도 가서 들어보니까. 어쨌든 근데 그게 그만하고 보자. 저기 저는 보니까 이번에 이제 한국 갔다 한 40일 있다 왔잖아요. 또 봄에도 40일 있다가 왔고 그랬는데 이게 한국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건강 상태가 이제 뭐랄까 이 체크하는 그 수치 있잖아요. 우리 보통 보면 이제 혈압 재고 뭐 몸무게 또 뭐 그런 거 재잖아요. 뭐 콜레스테롤 뭐 이런 거 이렇게 이제 기본인데 그게 기본인데 이게 이 세상에 속하다 보니까 이게 먹는 거를 이게 절제가 안 되잖아요. 이게 뭐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고 이 저기가 먹을 수 있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거의 다 뭐 불량식품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야 이게 내가 건강해달라고 내 의지로 내가 혼자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로 뭐 절간에 들어가서 하는 거 아니고서는 참 이게 내 마음대로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겠다. 이게 사회생활하면서 어떻게 뭐 어떤 내가 먹어야 될 것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좀 많이 이렇게 그런 수치가 내가 뭐 아프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건강 수치 재는 그런 수치가 많이 올라가더라고. 좋지 않을 쪽으로 보니까. 그래서 야 이게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는 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참 힘들구나 사회생활 하면서 이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뭐 유튜브 이런 데서 뭐 건강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도 많이 있고 뭐 있는데 그게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이게 보니까 참 이게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다 정말 이거 할 수 없다 이게요. 그건 이제 의료보험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막상 지금 건강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막상 그런 일이 탁 터지면은 그게 막 이제 금전적인 거로 오는데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소문이. 그리고 실제로 돈이 엄청 쏟아지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웬만하게 돈 갖고 있는 분은 병 한 번 나면 완전히 뭐 파산한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힘드니까.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아침에 그런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마지막까지 우리가 잘 가야 되는데 이런 거에 한번 잘못하면 돈이 엉뚱한 데서 우리 열심히 살았는데 엉뚱한 데다 빠져버리니까 너무 억울하고 우리도 힘들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렇게 많이 관심 있게 보는 것들이 뭐냐면 이제 한국에서 한국도 이제 미국 시스템을 쫓아가는데 미국은 의료 붕괴가 돼가지고 의료 시스템을 믿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것 같고 한국도 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시설 같은 게 많이 요즘은 개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돈을 버는 좋은 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하겠죠. 그래서 점점 이 시니어 홈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뭐 그것도 이제 뭐 A 클래스, 타 클래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르주아죠. 무슨 미들 클래스, 또 가난한 쪽은 안 하죠. 돈이 안 되니까 가난한 쪽은 안 하는데 어쨌든 미들 클래스와 하이 클래스를 상대로 하는 그 시니어 홈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딜럭스한 거죠. 호텔 비슷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뭐 보증금 몇 억에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월 몇백만 원 이렇게 하는 거가 계속 요즘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 어쨌든 뭐 시니어들한테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저희 시대에 저희 나이에 이제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제 그런 시설에 들어갈 수 있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 건강하고 싶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관심 있게 보면서 지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고요. 10년 전인가 여기 캔사스 잠깐 방문하신 그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가 한국 갔을 때 목사님들이 되게 그러지 않는데 그분이 참 우리를 잘 이렇게 테이크를 해줬어요. 하루 동안. 원래는 저희가 간다고 한 2박 3일을 이렇게 시간을 비워놓으셨다 그러더라고요. 2박 3일 잘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루만 하고선 목사님 우리 하루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사절하고 그만뒀는데 그분이 저희를 어딜 데려갔었냐면 가평이라는 데를 데려갔었어요. 그 가평이 한국에선 잣이 가장 유명한 것이래요. 가평잣이 가장 비싸고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 목사님은 부자는 아닌데 그 목사님의 형님이 굉장히 재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형님 재벌의 모든 재산을 마음대로 이용하는 특권을 가지고 우리를 마음대로 이렇게 잘 보여주시더라고요. 많은 게 갖고 있으니까 형님이. 그리고 목사님 무슨 말을 하셨냐면 그 잣나무 거기를 단지를 데리고 가셔가지고 이게 우리 형님 건데 그 잣나무 그 안에 터가 넓으니까 앞으로 해외 선교를 나갔다가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를 마저 그러니까 돌아가시 전까지 모실 그런 하우스 그런 걸 한 10채 뭐 많이는 욕심을 못 부리시더라고요. 한 10몇 채를 이렇게 져가지고 잘 모시고 싶다 그런 포부를 하시면서 그 땅을 쭉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분한테 시니어 홈에 대해서 이제 저도 관심을 갖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그분은 중국 선교를 가셨다 돌아가셨어요. 학생들하고 버스 대절하고 가셨다가 앞자리 운전수 옆에 오른쪽에 앉으셨는데 충돌하는 바람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학생들은 뭐 많이 죽지 않고 다치기만 하고 그랬는데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참 좋은 분을 알았는데 돌아가셨다 해서 늘 아쉬워하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어떤 그런 것이 있는 저게 이제 시니어들 모임이다 보니까 저희 모임에서도 그 지난번에 장례 그 전문가 우리 계신 분은 달라스 계신 분은 초청해서 한 2번인가 여기 미팅도 하고 그랬지만 그런 준비를 이제 리더들은 잘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니어 홈도 잘 알아야 되고 그런 이제 그 사람마다 사정이 틀리니까 그런 게 맞게 우리가 정보를 갖고 있다가 그런 분한테 이렇게 잘 어드바이스를 하려면은 저희가 많이 알고 있어야 돼서 저희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런 걸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거 요즘 소식 나오는 걸 와이프가 많이 보내주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 봤는데 하여튼 그런 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시니어들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할 때 좋은 시설에서 잘 지내다가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한국이 그만큼 경제적으로 부유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런 걸 만드시는 분도 돈이 되니까 하시는 거지만 어쨌든 그거에 가서 시설에 가서 있는 분들도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다 윈윈 하는 거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조심할 거는 거기에 이제 그 시니어 홈도 선택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 독고장로님 같은 분들이 잘 연구하셔갖고 우리 상록회 이런 데서 잘 광고도 하고 그런 시니어 홈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고 선택해야 되는지 또 비용이 얼마인지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잘 얻어볼 수 있으려면 너도 이제 한국에 앞으로 가면은 그런 시설을 기회가 되면 한두 번씩 가보려고 그래요. 그 지나가는 길이 있으면 한번 들러서 시설도 보고 실제로 그 오퍼레이션 그 운영하는 분들하고 대화도 좀 해보고 하는 그런 거를 좀 가져볼까 그럽니다. 어쨌든 그것이 시니어 리더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관심을 보고 있고요. 그런데요, 좋은 데는 인기가 있는 데는 웨이팅을 몇 년씩 해야 된대요. 그렇지. 근데 모든 입지도 좋고 그런 데는. 근데 값이 이게 중상 이 정도가 아니라 뭐 1인당 보통 뭐 한 300만 원씩 이렇게 내는 데도 있고 보통 200만 원, 150만 원 이 정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리고 또 다운페이도 뭐 몇 억씩 내는 데도 있고 하여간 굉장히 다양한데 좀 속초 쪽이라든가 뭐 이런 환경은 뭐 바닷가니까 아름답고 그런데 좀 서울이랑 먼 곳들이 좀 값이 좀 싸고요. 아무래도 서울 지역은 엄청 비싸더라고요. 이제 그런 지역은 많은데 문제는 우리 장사도 그렇잖아요. 장사도 보면은 상점의 로케이션이 중요하잖아요. 로케이션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시니어들은 병원 응급 시설을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병원의 그 액세스, 그 접근성이 좋고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싸고 경치 좋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를 잘 우리가 두루두루 살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저 깊은 산중에 뭐 가 있으면 갑자기 무슨 위급 상황 생기면 병원까지 가다가 돌아가시게 생겼으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장소 좋고 뭐 경치 좋다 이런 걸 강조하는데 우리는 시니어들한테는 장소 좋고 경치 좋은 데가 우선이 아니고 시설을 빨리 갈 수 있는 데가 우선이니까 이 기준을 잘 봐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데는 비싸요. 그런 데는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그렇고 또 한 가지 저한테는 보니까 그분들은 이제 그런 데는 호텔 같이 식사가 아주 고급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 각자가 군대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군대는 뭐 우리 군대 가는 거 똑같은 거죠. 거기는 일방적으로 식사가 나오니까 식사가 좋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입맛이 안 맞을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게 차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이제 문제죠. 이제 그런 것이 문제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런 것이 관심이 있고 또 우리 또 이제 겨울 시즌에 벌써 들어갔으니까 이제 눈 오고 그러니까 요즘은 여행을 못 하지만 내년에 우리 SNK도 1년에 2번은 이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 자체를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뉴저지 실버 선교라든지 이런 데서 왜냐하면 거기도 이렇게 일정한 어디 가게 되면 일정한 훈련을 받고 가기 때문에 아무나 안 받아줘요,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뉴저지 실버 선교에서 어디 뭐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간다 그러는데 우리 인원들 몇 명 좀 데려가 달라 그러면 같이 훈련도 안 했는데 그게 특별하고 우리가 인간관계가 없으면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거를. 그렇죠. 이제 인간관계가 있어야만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트워킹이 돼 있어야 그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SMT도 그렇고 우리 SNK도 그렇고 그분들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가 그분들이 가면은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우리 껴달라 그러면 안 껴준다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그룹에 우리가 크지 않지만 그분들은 계속 하니까 좋은 데를 많이 가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가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네트워크가 계속 잘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기회가 되면 이스라엘도 갈 수 있고 그런 데도 갈 수 있고 다방면으로 우리가 어차피 시니어 선교회는 우리 뭐 시니어 선교회가 어떤 영적인 것도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두루두루 종합 선물 세트처럼 돼야 되니까 잘 네트워킹해서 서로 도움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감사한 게 우리 독고 장로님이나 정판 장로님 같은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또 경험도 많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저희가 좀 인원이 제가 요즘 모이는 인원이 좀 적다 보니까 외부 손님을 아직은 못 모시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모시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좀 정보도 얻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분들 좀 요청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서울에 있는 분이랑 어느 분이든지 모시고 또 이문영 장로님도 한번 모시려고 그래요. 근데 이문영 장로님은 내년 초에 모시려고. 왜냐하면 그분이 3월 달에 하시니까 내년 초가 되면은 플랜이 나온대요. 아직 스케줄이 정확히 안 나왔는데 그래서 내년 초는 이문영 장로님 모시고 가서 뭘 하시는지 그런 것도 일정 같은 거 그런 서로 나누고 우리 팀 중에서 가고 싶은 분들 또 이렇게 연결해서 계속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그전에 보니까 제 스케줄은 어떻게 되니까 보니 내년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한국말 그거 하고 있는데 중간에 저하고 같이 하던 분도 한 분은 드랍을 해버렸어요. 너무 어렵다고.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제가 영어도 배워보고 스페니쉬도 배워보고 뭐 태국말도 배워봤는데 내가 한국말을 배운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국 사람이라. 그런데 막상 한국말 선생이 되는 자격증을 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한국말이 영어보다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보니까 이게 한국말 선생이 돼서 뭐 문법을 했는데 내가 문법을 배워보니까 우리도 영어 배우면서 문법 배우면서 어려웠잖아요. 내가 막상 한국말 문법을 우리는 그냥 쉽게 그냥 배워버렸는데 막상 문법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배우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야 이거 장난이 아니네. 그래가지고 제가 고생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뭐 그걸 배워서 내가 뭐 선생 자격증을 따갖고 뭘 하겠다는 건 아니라 시니어도 우인균이 같은 사람도 머리 흰 사람도 할 수 있다. 이걸 난 보여주어서 그분들도 배울 수 있게 하려는 그런 저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가서 뭐 선생을 하겠다는 목적이 아니고 저는 주로 목적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니어도 젊은 시니어가 많잖아요. 팔팔한 시니어가 많으니까 그런 분들도 그런 걸 그러니까 뭐 한국말뿐만 아니라 그런데 요즘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그 줌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많더라고요. 요즘은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말을 하나 선택한 것뿐인데 그런 거 많은 걸 제가 한번 해보고 실제로 해보고 나서 말할 수 있을 때 힘이 있잖아요. 그 실천해 본 사람이 힘이 있지 그냥 경험도 안 해본 사람이 말하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힘 있게 말해 보려고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건데 해보면서 보람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해보면서 많은
내가 도전도 받고 또 요즘 보니까 치매 방지하는 것도 뭘 열심히 우리 독고장로님 같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 또 저처럼 이렇게 또 뒤늦게 한국 사람은 한국말 배운다고 그래 미친 짓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오래 치매 안 걸린대. 이거 치매 방지법 중에 하나 같아요. 이런 것도. 그냥 내 공부가 안 끝났으니까 하나님 데려갈 수가 없잖아요. 공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막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근데 목사님 그 한국어 그 교육에 대해서 그거는 조금 우리가 하는 목적으로 지금 목사님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그 저 도전하는 거 우리가 하고 있는 목적에 비해서는 굉장히 에너지 낭비 같아요. 우리가 가서 그 실용적인 그 선교의 하나의 도구로 쓰려고 그러는데 그 완전히 학문적으로 문법을 이렇게 마스터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뭐 그 한다는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좀 시간과 노력이 너무나 우리 하는 목적에 비해서는 지금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 맞아요. 들어가요. 네. 낭비란 건 맞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 취지는 우리 아들이 이제 의료팀으로 이제 많이 가고 리더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의료 선교를 30명이 가면 거기는 의사는 한 명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한의사가 끼고 치과의사 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이제 시니어 선교회가 여태까지 단기 선교가 와서 여태까지 했던 활동이 그 현지 선교사들이 하는 거를 그냥 어시스트하는 거로 끝났잖아요. 근데 현지 선교사들이 지금 요즘 감당이 안 되는 게 현지 선교사들이 그 현지 선교지에서는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선교라는 게 사람을 모빌라이제이션을 해야 되는데 한국말을 가르친다 그러면 많이 올 사람이 많은 거예요. 한국말이. 그런데 이제 그 의료 선교를 갔을 때 의사가 한 명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마담 얼굴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라이선스 있는 선생이 하나 끼면은 그 한국말 가르친다는 그것이 권위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송지사 같이 가면 송지사님은 유치반을 가르쳐라. 그건 가나다라 뭐 기억 니은 그 아야 어여 이걸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럼 뭐 자격증 필요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이 현지에서 어필할 때 여기에 어떤 자격 있는 사람 있으면 그 단체를 거기서 현지에서 어세트할 때 더 권위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말씀 이해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바람으로 이번 저 목사님 그 한글 학교 등록해서 지금 공부하시는 거 봐갖고는 우리 선교 목적으로 정말 실용적인 목사님이든지 누구든지 가서 실용적으로 현지인들에게 그 문법 같은 기초 문법 정도 하고서 실용적으로 한국말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선교용 그런 게 체계적으로 좀 그런 선교용으로 이렇게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건 뭐 학문적인 너무 학문적이지만 선교용으로 선교도구로 쓰기엔 시간과 그렇죠. 또 그 여러 가지 선교사는 따로 있어요. 그거 하는 데가 다 돼 있고 프로그램 이런 게 뭐 PPT라든가 영상이 다 돼 있어요. 그거는 자료는 나중에 그냥 우리 선교지 같은 쓸 거는 충분히 있고요. 그건 내가 벌써 소스가 있고 저는 이제 그 목적이니까 그리고 우리 선교팀이 가면 다 다양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기 때문에 다 섬기는 분야가 틀릴 거예요. 그 사람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지난번에 갔을 때 우리 뭐죠 그 농장 같은 데 간다 그러면 이제 의료 선교 할 수도 있고 또 고치는 분은 또 고치는 거 해야 되고 쪼개져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거죠. 뭐 우리가 다 가서 그냥 한국말 가르친다 다 붙는 건 아니고 그 그러니까 우리의 분야가 하나가 더 생긴다는 그거 말씀.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을 선교용으로 다시 그 추려서 좀 이렇게 실용적으로 선교도구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프로그램이 다시 나왔으면 좋겠어요. 누가 일단은 아마 하게 되겠죠. 어쨌든 감사하고요. 오늘 시간 다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독고 장로님 오늘 마무리 기도해 주실 때 하실 것이 우리 김석환 장로님 출장 중이시고 또 우리 송정 회장님은 요즘 엄청 바쁘답니다.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지금 그거에 웨딩드레스 뭐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것이 그 장소 로케이션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분 장사하는 데가 엄청 바빠가지고 뭐 아주 뭐 어쨌든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그분이. 그래서 어쨌든 뭐 바빠서 못 나온 건 우리한테는 아쉬운데 어떤 사업을 펼치셨는데 너무 잘 되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사업 잘 되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판 장로님 오늘 못 들어오셨네요. 지난주에 오셨었는데 그래서 오늘 왜 못 들으셔도 좀 궁금한데 어쨌든 그 사모님도 잘 회복이 되고 계시다 그러는데 우리 사모님 잘 건강 잘 투수해서 발가락 수술 뭐 이런 게 다 회복이 잘 아직 완전하지는 않으니까 완전하시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분들은 뭐 그리고 그다음에 아비가일 선교사님은 당분간 우리 못 나오시겠다고 뭐 바쁜 게 있어서 그래서 요즘 못 나오시겠다 그랬고요. 하여튼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니까 대학원 공부를 시작하셔서 그리고 이제 우리 독고 장로님 우리 상록회 또 행사도 있고 여기 또 한인회 뭐 행사도 있고 많은 행사들이 연말에 있는데 지금 또 시즌이 눈 오는 시즌이니까 눈이 오는 것 때문에 또 무슨 오고 가는 길에 어려움 없도록 어떤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가을을 넘어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는 계절에 저희 시니어 선교회의 멤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랑하신 가운데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지켜주시고 저희들 하루하루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는 그 삶의 그 무게를 참 우리가 달아볼 때에 진리의 말씀에 함량이 많이 떨어지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은 또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나 참 성품을 담지 못하여서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많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족한 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오늘 하루도 광명한 빛과 더불어 참 세상 속에서 또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허락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멤버에 속한 우리 모든 분들, 우리 김석환 장로님, 송재웅 회장님, 우리 정판조 장로님 가족, 또 아비가일 선교사님 가족, 또 열심히 텍사스에서 좀 새로운 선교의 꿈을 꾸고 그러한 조직을 위해 수고하시는 송 집사님 가족, 또 전체를 이끄시며 수고하시는 우인균 목사님 가족, 두루두루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가정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간구에 기도가 있사오니 주님께서 가정가정마다 평안을 허락하시고 그 자녀손들을 기억하시며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귀한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함께하는 모든 SMC, SMK 멤버들 모두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장중에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믿음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이 11월 달 특별히 또 땡스기빙을 앞두고 준비하는 여러 과정도 있겠사오니 우리가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참 경배해야 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 그러한 일들을 잘 마무리해내는 그러한 귀한 11월 달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